네, 영블리의 비밀 노트 일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주 1월 넷째 주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일정 챙겨볼까요? 네, 1월 20일은 이제 미국 증시는 휴장입니다. 그때 이제 마틴 루터킹 데이로 휴장에 들어가고요. 중국은 이제 기준금리로 불리는 대출 우대 금리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월 21일은 이제 넷플릭스가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고요. 1월 22일은 미국의 12월 경기선행지수, 또 한국에선 기아가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고, 미국에서는 존슨앤존슨, GE 버노바라는 이제 전력기기 회사가 실적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1월 23일은 한국의 4분기 GDP가 발표되고 SK하이닉스랑 현대차가 각각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1월 24일은 이제 일본 1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공개될 예정이고 일본 BOJ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선 1월달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나올 예정이고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삼성전기, 현대모비스가 각각 실적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자, 이번 주에 주목할 증시 변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 주에는 이제 그 일정들 중에서 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일본 BOJ 이제 중앙은행이 금리를 아마 올릴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는. 근데 금리 올리면 또 엔화 값이 오르니까 달러를 또 약화시켜서 그 부분은 좀 우호적인데 근데 또 그 작년 8월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해가지고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주식시장이. 그래서 일본의 엔화 값이 또 세지고 금리가 올라가면 일본 사람들이나 외국인들이 엔화를 빌려다가 해외에 투자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다시 환류가 될 수 있어요. 그럼 그 자산들을 팔아버리니까. 근데 당장 뭐 1월에 금리 인상한다고 그게 역류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기조가 계속 앞으로 금리 인상 쪽으로 이어질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BOJ 금리 결정 보시고 그리고 그 물가 지수도 같이 발표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일본 물가가 예상보다 높으면 물가 오르면 사실 금리를 올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물가도 같이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주목할 만한 이제 이벤트가 미국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인데 여기서 주목할 건 이제 소비자 심리지수보다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요. 이제 소비자한테 물어보죠. 1년 후에 물가 어떨 것 같습니까? 3년 후는 어떨 것 같습니까? 근데 이게 요즘에 좀 뉴욕에서 발표한 걸 보니까 좀 높게 나왔어요. 근데 saram들 심리가 물가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실제 물가도 그렇게 형성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에서 그 기대 인플레이션이 또 올라가는지도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기업들 실적 발표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대차랑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하니까 이거 주목하시고 미국에서는 GE 버노바라는 회사가 LNG 발전소에 들어가는 이제 터빈 같은 전력기기를 만드는 회사니까 그 업황을 또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요즘에 전력기기가 워낙 뜨거우니까 실적이 그걸 또 충족하는지 한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TSMC가 4분기에 놀라운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그 엔비디아 칩 제조 큰 성과가 났다고 하는데 이게 반도체 업종 전반에 훈풍을 불러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연예인 걱정 안 하잖아요. 근데 진짜 걱정 안 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그러신가요? 네. 근데 TSMC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반도체 회사인데 우리는 항상 삼성전자는 걱정을 많이 하는데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서두에 드리냐면 그냥 발표할 때마다 실적이 항상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빴던 적을 제가 거의 기억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번 4분기도 예상보다 훨씬 또 잘 나와가지고 주가도 좀 많이 올랐는데 4분기 매출액이 예상보다 한 4% 정도 더 잘 나왔고 전 분기 대비해서도 14% 증가를 했고 또 놀라운 거는 이제 올해 전망인데 올해 연간 매출액 성장률을 올해도 한 20% 중반 정도 성장할 것 같다. 그러니까 올해도 이렇게 성장한 기업이 또 성장을 하니까 그것도 좀 놀라운 좀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좀 좋은 호평을 좀 했고 이렇게 성장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AI 반도체를 직접적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걸 엔비디아에 공급하잖아요. 그래서 그 수요가 여전히 좀 높다라고 좀 언급을 해줬고 그리고 TSMC CEO가 역시 올해도 강력한 성장의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언급을 해줬고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는 이제 HBM 이제 고대역폭 메모리인데 요거 이제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공급하고 있잖아요. 근데 HBM 시장 성장이 매우 빠르다라고 또 TSMC CEO도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안 좋았던 루머가 있었던 게 엔비디아가 TSMC에 주문을 좀 줄이는 거 아니냐 약간 주문 축소 우려가 좀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일축했어요. 그건 그냥 소문이다. 주문 줄이는 그런 일 절대 없다. 이건 엔비디아 또 젠슨왕도 바로 또 언급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AI 반도체에 대해서는 걱정할 게 없는 그런 상황인데 다만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거는 트럼프의 무역 정책이 좀 불확실하잖아요. TSMC에 관세 부과할 수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좀 남아있는 유일한 좀 약점은 아닌가. 그래서 취임 후에 한번 그건 확인을 해봐야 된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TSMC 공장이 미국 내에 오는 게 좋죠. 좋죠. 예, 그래서 대만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반도체 TSMC가 미국 반도체를 많이 뺏어갔대요. 자기네들 일자리까지. 그래서 불만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TSMC를 근데 사실 대체할 기업도 사실 없기 때문에 어떤 뉘앙스를 펼칠지는 일단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TSMC가 성장 가도로 갈 수밖에 없는 게 테슬라를 봐도 테슬라의 AI 칩도 그죠? TSMC가 네. 만들고 경쟁사인 엔비디아 것도 여기서 네. 만드니까 결국 위기가 오려면 TSMC에 대한 주문이 줄어드는 거 네. 이거 말고는 저희가 걱정할 일은 별로. 그래서 사실 TSMC의 위기가 오는 제일 큰 방법은 삼성이 가져가는 건데 삼성이 주문을 안 줍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일 때문에 TSMC가 위기로 가면 우리는 좋죠. 우리 한국 입장에 좋은데 삼성이 그만큼 능력을 끌어올려야 되니까 그게 좀 아직은 안타까운 상황이죠. 이게 많이 엮여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트럼프 피해주로 분류된 태양광주가 요즘 무섭게 상승하고 있는데 이건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이게 되게 의외인 게 우리가 태양광 풍력은 그냥 이제는 안 봐버리거든요. 네. 왜냐면 트럼프 최대 피해주니까 태양 풍력은 잘 못 가는데 태양광주 요새 주가 급등하고 네네. 있어요. 근데 그 배경은 이것도 비슷합니다. 태양광을 그렇다고 안 할 건 아니거든요. 해야죠. 미국에도 지금 캘리포니아나 텍사스는 태양광 하기 제일 좋은 지역이에요. 이게 햇빛도 많이 들어오고 그렇죠. 하니까. 근데 그동안은 중국산을 많이 썼어요. 중국에서 많이 수입도 하고. 근데 동남아 4개 국가가 있는데 여기 우회에서 많이 또 들어간 게 있거든요. 왜냐면 미국이 중국을 직접 또 규제하니까 그렇죠. 중국 회사들이 이제 머리를 쓴 거죠. 우회해서 가자. 근데 그것마저도 이번에 관세를 한 200% 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최근 데이터를 봤더니 동남아 4개국에서 들어가는 물량이 확 줄어버렸어요. 근데 이게 왜 태양광한테 좋냐면 미국이 지금 태양광 모듈이라 그래서 이제 그 태양광 전지를 이제 합쳐놓은 건데 여기 공급과잉 상태였어요. 왜냐면 중국이 너무 많이 이렇게 싸게 들어오니까.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 중국 물량이 확 줄겠죠. 이렇게 되면. 그렇죠. 그럼 공급과잉이 풀리면 태양광 모듈 가격이 당연히 오르겠죠. 예. 그래서 또 나왔던 얘기가 중국이 그러면 현지에다 공장 짓자. 미국에다 아예. 그럼 관세 안 내도 되잖아요. 근데 이것마저도 규제하겠다고 하니까 최근에 중국 트리나솔라가 노르웨이 프레이어의 미국 공장을 매각해 버렸어요. 아예. 이제 이것마저도 안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뭐죠? 우리나라하고 지금 전 세계 2등이 한국이에요. 태양광은. 1등은 중국, 2등이 한국인데 나머지는 거의 못합니다. 태양광을 제대로 하는 나라는 거의 없어요. 그러면 미국이 중국을 이렇게 세게 이렇게 세게 규제하면 때리면? 결국 한국밖에 이제 나라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미 하나 큐셀이죠. 하나 솔루션 미국에 솔루션. 진출해 있고 OCI 홀딩스도 지금 이제 미국에 사업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중국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가격이 싸고 막 공급 과잉 때문에. 근데 이들은 이제 풀리겠고 그리고 트럼프가 이 정책을 바꿀 가능성도 없어요. 강화하면 강화했지. 예, 그리고 오히려 테슬라가 태양광 사업을 또 하고 있거든요. 태양광 그 전지를 사다가 그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각 가정에다 그런 거 설치해주고 일론 머스크가 원하는 그런 그림은 그거거든요. 테슬라 차를 사고 그 차를 충전할 때 태양광을 이용해서 충전하고 이걸 원하는 그림인데 에너지 셀도 뭐 배달해서 맞습니다. 쓰게 만들려고 네. 하더라고요. 근데 트럼프 당선인이 그런 걸 아는데 굳이 태양광을 또 세게 언급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 당선인은 풍력은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풍력 단 한 개도 설치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태양광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런 중국과의 어떤 이런 규제 이슈나 트럼프의 성향을 봤을 때 태양광도 조금 나아지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배경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밌는 소식인데 중국에서 미국 가수들 대상으로 대규모 콘서트를 계획한다. 뭐 테일러 스위프트하고 접촉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럼 우리 아티스트들도 중국에서 공연할 가능성이 좀 보이고 이게 우리 엔터주에도 좋은 영향이 미쳐지겠죠? 예, 물론 이제 테일러 스위프트가 정말 어마어마한 가수긴 하지만 중국 사람들 우리 한국 가수 정말 좋아합니다. 네. 근데 공연을 못 해요. 그 한알령 때문에 네. 막혀 있다 보니까. 근데 최근에 미국 가수들 중에서 이제 카니에 웨스트가 작년 9월에 하이난에서 공연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 콘서트를 했는데 무려 관광 수입이 9,550만 달러니까 뭐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1,000억 원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제 관광 수입이 나온 거예요. 이거. 뭘 해도 크군요. 예. 그래서 중국에서도 최근에 한 얘기가 뭐냐면
테일러 스위프트한테 접근을 해서 중국에서 한번 하자 이게 제의를 한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테일러 스위프트가 가서 공연을 하면 중국 GDP가 올라가겠죠. 그렇죠. 거기 관광 수입이 막대해지겠죠. 그럼 이건 뭐냐면 중국이 문화 개방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케이팝 아티스트도 그 대상에 오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한국 엔터가 좀 아쉬웠던 게 중국 공연을 지금 못해요. 그렇죠. 근데 이 시장 엄청 크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게 만약에 되면 우리나라 엔터주는 당연히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중국에 이제 공연을 수입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이게 엔터주들 보시는 분들은 테일러 스위프트가 실제로 아직은 결정된 건 아닌데 혹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중국이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지금 내수가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라도 내수 부양을 좀 하겠다라는 그런 정책적인 부분이 있어서 올해 한번 우리나라 아티스트가 중국에 공연할 수 있는지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잘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먼저 선점을 하고 네, 가장 첫 공연을 하게 될지도 궁금하네요. 자, 현대차가 미국에서 하이브리드 차 생산을 3배 늘린다. 어제 기사 봤더니 하이브리드 차 국내에서도 200만 시대가 됐고 인기가 좀 절정인 것 같아요. 그 신형 팰리세이드도 하이브리드 모델 인기가 폭발적인데 이 하이브리드 자동차 판매가 현대차 실적에 당연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겠죠. 네, 왜냐하면 하이브리드 차는, 그러니까 일반 내연기관 차는 모든 차가 다 만들잖아요. 뭐 중국은 뭐 전기차 많은 회사도 있지만 테슬라도. 근데 어쨌든 지금 아직 전기차는 잘 안 팔린단 말이에요. 현대차도 노력을 했는데 뭐 안 팔리는 건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내연기관도 이제는 앞으로 사양 산업이고, 근데 그 중간 교집합이 결국 하이브리드잖아요. 그쵸. 배터리도 있고 같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근데 이게 왜 좋았냐면 만약에 하이브리드를 안 했으면 현대차도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하이브리드 차 세계 1위가 토요타고 2위가 혼다고 3위가 현대차거든요. 근데 미국 회사는 잘 못 만들어요. 하이브리드 차 경쟁력이 없고 독일의 폭스바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카는요 한국과 일본만 거의 만들어요. 근데 이게 너무나 잘 팔려요. 요즘에. 왜냐하면 전기차 사긴 비싸고. 그렇죠. 근데 내연기관은 사기가 좀 꺼림직한데 전기차만큼의 어쨌든 효율이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배터리로 일부 가다 보니까 연비도 되게 좋은 편이고. 그래서 야, 우리 전기차 넘어가기 전에 그냥 하이브리드로 한번 요걸 하고 그 다음에 전기차 대중화되면 가자. 소비자 심리가 좀 그런 것들이 좀 요새. 저도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게 맞아요. 뭐 플러그인 같은 경우에는 충전까지 되니까 맞습니다. 연료로 갈 때 충전이 되는 방식도 포함되니까 연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이브리드가 인기가 정말 많은데 무엇보다 이거를 생산량을 더 늘린다는 건 수요가 많은데 근데 경쟁도 치열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일본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네. 그래서 이게 왜 포인트냐면 현대차 입장에서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만큼은 또 트럼프가 특별히 또 대접을 해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인기가 많고 트럼프는 전기차 또 싫어하잖아요. 근데 하이브리드를 싫어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자기네들 니즈에 맞기 때문에 그럼 하이브리드 카는 관세를 매기지 말자 이럴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근데 사실 그거는 우리가 모르니까. 그렇죠, 예상합니다. 그래서 인기가 많은 이 모델을 어쨌든 미국에도 더 생산을 하고 국내에서도 더 생산을 하겠다. 근데 이게 현대차한테는 좋은 게 판가가 비싸요. 일본 모델보다 한 20% 정도 더 비싸게 받기 때문에 그럼 하이브리드 차가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현대차는 더 많은 마진을 낼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팰리세이드도 지금 이제 예약 판매 들어간 거 보니까 정말 인기가 폭발적이더라고요. 특히 하이브리드 모델의 인기가 진짜 그래요. 완전 집중돼 있어서. 그래서 현대차의 이런 전략,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저는 좀 긍정적일 수 있다. 그래서 다른 경쟁 업체랑 좀 차별화될 수 있는 요인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네시스도 전 차종 전 모델 다 하이브리드. 네, 간다고 원래는 하더라고요. 전기차만 하려고 그랬는데 하이브리드가 워낙 잘 나가니까 이제 아마 제네시스도 그쪽으로 방향을 좀 잡는 것 같습니다. 테슬라도 모델 Y 신형 주니퍼가 중국에 출시하기도 전에 5만 대가 예약 주문 기록을 했다는데 이 한국 2차 전지 기업들 주가도 좋았습니다. 그럼 이번에 신형 전기차에 들어가는 그 공급하는 국내 기업은 어딘가요? 이번에 이제 신형 전기차에 공급하게 되는 이제 기업은 이제 대표적으로 배터리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아마 공급을 한다라고 이렇게 알려졌는데, 이번에 그 중국에서 지금 물론 이거는 확인된 건 아닌데 5만 대 정도 예약 주문 됐다는 이제 보도가 떴어요. 그래서 실제로 뭐 반응은 좀 폭발적이지 않나 이렇게 좀 실제 보고 있고,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그 저가형 모델 배터리는 중국의 CATL이 납품을 원래부터도 예전에 했지만 이번에 그 중국산 모델에 LG께 들어가는 게 좀 독특한 거죠. 보통은 이제 중국산 모델은 거의 중국 배터리.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제 수혜를 받게 되는 거고,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제 배터리 안에 들어간 또 소재도 있잖아요. 그 대표적으로 양극재 소재를 LNF란 기업이
아마 테슬라에 직납을 하는 것 같아요. 직납을 하고 그걸 이용해서 아마 LG엔솔이 이제 배터리를 만드는 것 같은데, 그래서 LNF가 뭐 들어간다는 이제 보도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음극재는 지금 흑연으로 만들거든요. 음극재를. 근데 이 음극에 들어가는 이 소재를 실리콘으로 만드는 기업이 있어요. 되게 좀 독특하긴 한데 실리콘으로 만들면 충전 속도가 되게 빨라지고요. 이 배터리 용량이 또 증가하게 되고 수명도 되게 올라갑니다. 근데 왜 실리콘을 그동안 못 썼냐면, 실리콘은 많이 쓰면요 배터리가 완전 부풀어 올라 버립니다. 폭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만드냐면 흑연 95에다 실리콘 5 정도를 넣어요. 약간 첨가제 형태죠. 근데 그걸 만드는 회사가 대주전자재료인데, 이번에 테슬라 여기에 아마 공급을 한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되게 의미 있는 게, 원래 예전에는 중국 BTR이 공급을 했어요. BTR을 공급했는데 우리나라 회사가 여기 진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번에 테슬라 모델 Y 신형 주니퍼에는 어쨌든 우리가 중국에는 항상 중국 회사들이 알아서 들어가니까 우리가 좀 들어가기 쉽지가 않았는데, 어쨌든 일론 머스크가 전략을 좀 바꾸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지금 중국산만 쓰면 규제를 많이 받거든요. 중국 외지역에서. 전 그게 궁금해요. 왜 바꿨을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당연히 중국산 소재 쓰는 거 IRA 법안에 의하면 그거 금지돼 있거든요. 그렇구나.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신형 모델에 아예 한국산을 좀 이게 더 넣어가지고 좀 차별화하겠다. 이런 전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모델 Y 신형 주니퍼는 어쨌든 한국 배터리 기업들한테 상당한 좀 좋은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네요. 네. 자, LG CNS가 이제 상장 준비를 다 마치는 것 같아요. 올해 최대 대여로 불리는데 시가총액이 무려 6조 원. 그런데 가뜩이나 시장 체력이 약한 코스피에 이게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 하나 하고, 또 LG 주주들 입장에서는 꺼려진다, 싫어하는 느낌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근데 요거는 이제 뭐 LG그룹 입장에서야 뭐 입장이 있으니까 상장을 하겠지만, 주주분이나 제가 봤을 때는 굳이 지금 상장을 해야 되나, 저는 좀 그런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LG그룹의 IT 서비스 AI 클라우드 사업을 해서 돈을 잘 벌고는 있는데, 이번에 공모 금액 1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조 원 이제 금액이 되게 큰 편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들어오면 어쨌든 주식시장이 당연히 안 좋아요. 왜냐하면 공급이 늘어나니까. 뭐 1,000억짜리 회사가 상장하는 거랑 결이 다르고, 그다음 두 번째로 좀 약간 또 불편한 게 뭐냐면, 보통 상장할 때 회사가 돈이 부족하니까 우리 증설도 하고, 그래서 신주를 발행합니다. 회사가 이제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면 투자자들이 그걸 사죠. 그럼 회사로 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돈 가지고 공장도 짓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공모 주식의 반은 그렇게 해요. 신주 발행. 나머지 절반은 기존 주주 있죠. 뭐 기존의 대주주나 이런 대주주들이 구주 매출이라고 그래서 자기 지분을 내놔요. 그럼 자기 지분을 내놨어요. 그럼 우리가 그걸 공모주로 샀어요. 그 돈이 어디로 가죠? 회사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대주주한테 가요. 그럼 그 돈은 회사에 투자될 돈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대주주만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런 공모주 하는 가장 큰 목적은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 그렇죠. 돈이 필요해서. 근데 절반이 그쪽으로 간다? 회사 성장과 아예 무관한 이슈거든요. 그래서 구주 매출을 별로 안 좋아해요. 구주 매출을 하는 경우가 많나요? 가끔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드뭅니다, 사실은. 저도 잘 못 네. 들어본 케이스라서. 근데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점수를 높게 못 받죠, 사실은. 좀 그렇죠. 불편하죠. 예. 예.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좀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또 하나가 LG가 수년금이 1조 5천억이나 있어요, 현금이. 부채 제하고도. 수년금은 실제 쓸 수 있는 현금인데, 이렇게 많은데도 굳이 왜 상장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좀 납득하기 어렵고, 무엇보다 주주분들은 LG에 대한 인식이 되게 안 좋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옛날에 LG화학이 물적 분할 한번 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LG 엔솔 100조짜리 회사가 상장됐죠. 그때 전체 주식시장이 다 폭락을 해가지고 너무 안 좋은 기억이고, LG화학 주주들은 아직도 지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대한 보상도 사실 마땅한 게 없었거든요, 당시엔. 근데 물론 물적 분할해서 상장하는 건 아닌데, LG가 LG CNS라는 알짜 회사를 비상장으로 갖고 있을 때랑 CNS가 이제 상장을 합니다. 그럼 LG CNS를 보고 투자하셨던 분들은 LG를 샀잖아요. 이게 떨어져 나가서 상장하면 중복 상장이 돼요. 그러니까 암탉이 있는데 네. 황금알 빼서 따로 가고 난 암탉만 맞아요. 보란 얘기죠. 네, 그럼 주주 가치가 당연히 크게 훼손됩니다. 그래서 LG 주주분들은 굉장히 반발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상장을 하냐.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사실은요, 상장하지 말고 LG가 있고 LG CNS 그냥 합쳐버리면 돼요. 합병하면 제일 깨끗합니다. 그 오히려 가치가 훨씬 올라가겠죠. 예. 근데 결국에 이제 상장을 한다는 건 주주 가치 훼손이 될 수밖에 없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법적으로 지금 당장 막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LG가 과거 사례도 한번 있었고, 정말 주주를 생각한다면
이렇게 좀 굳이 급하게 상장할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LG 주주들한테 설명도 하고 보상도 저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사님 생각하시기에 그럼 LG는 왜 LG CNS를 이렇게 주변에 안 좋은 시각에도 불구하고 상장을 하려고 하는 걸까를 추측을 해보신다면. 근데 이제 LG에서 하는 얘기 보도 기사를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일단 돈 필요하고 투자 AI 이런 데 투자를 해야 되고 그리고 지주회사가 이제 비상장 기업이 있을 때보다는 비상장 회사가 상장되면 주가가 오히려 더 가치를 더 받는다. 올라가요. 물론 과거에 그런 적도 있었어요. 이제 알짜 회사가 상장하기 전에 기대감으로 이렇게 오르는 경우 있는데 근데 다 어떻게 됐냐면요. 그런 지주회사 알짜 회사가 상장하면 상장한 이후부터는 주가가 대부분 다 급락을 했어요. 가치가 확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안 좋았던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글이라는 회사는 알파벳이 있죠. 네. 유튜브도 있고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회사가 다 중복 상장돼 있나요? 아니죠. 알파벳 혼자예요. 그리고 버크셔 회사에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 케이스고 미국의 주요 기업들은 뭐 애플도 마찬가지예요. 애플을 뭐 사업부가 많다고 쪼갭니까?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자꾸만 그런 자회사들을 비상장을 자꾸 상장시켜요. 아까 툭 튀어나온 말인데 자꾸 그 황금알을 자꾸 예. 빼는 느낌이 예. 들긴 하네요. 그 좋은 한글만이면 그냥 합쳐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면 주주 가치가 확 올라갈 텐데 왜 그런 결정을 안 하고 굳이 이렇게 상장하는지는 저도 어쨌든 뭐 회사의 입장도 있겠지만 주주분들이나 제가 봤을 때는 좀 불편할 그럴 수밖에 것 없고 같아요. 우리나라 전체 주식시장은 체력도 약한데 예.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너무 상황인 것 큰 같습니다. 물이 들어오는 느낌. 예. 원전 얘기인데 한수원하고 웨스팅하우스가 분쟁을 끝내고 서로 윈윈하자, 협력하자라고 합의를 해서 그럼 이제 한국 원전 수출은 이 웨스팅하우스 말고는 걸림돌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원전 수출을 정말 오랜만에 체코를 했잖아요. 이제 아랍에미리트 이후로 정말 오랜만인데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체코만 원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갑자기 유럽 여러 나라들이 원전 짓자. 예, 근데 그 첫 이제 교두보가 이제 여기가 된 거죠, 체코. 그 프랑스를 이겼잖아요. 미국도 그렇죠, 이기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앞으로 우리는 이제 유럽 시장에서 프랑스나 미국과 경쟁하겠죠. 왜냐면 러시아나 중국 걸 쓸 건 아니거든요. 근데 미국은 사실 경쟁력이 확 떨어지고 프랑스랑 경쟁인데 이번에 또 우리가 가격 경쟁력도 이겼거든요. 그래서 체코 수주가 정말 의미가 있어요. 이것만 되면 다른 많은 유럽 국가들이 우리한테 러브콜을 보내겠죠. 그럼 우리는 정말 원전 수출은 어마어마한 단위잖아요. 단위 자체가. 그래서 우리 새로운 먹거리가 되는데 근데 이 걸림돌이 웨스팅하우스가 자기가 원천 기술 갖고 있으니까 왜 우리 빼냐. 예. 우리한테 뭘 줘라. 근데 자꾸만 이제 특허 소송을 좀 이제 걸고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게 불편하죠. 사실 물론 그 얘기가 틀린 건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가 미국 기술 갖고 온 그렇죠. 거 맞기 와서 때문에. 그걸로 배웠으니까. 근데 사실 그거 다 해결됐다고 다 알려져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웨스팅하우스가 이게 딴지 걸 이유는 사실 없는 상황인데도 이제 자기네가 이번에 또 안 되다 보니까 아마 한국을 좀 걸고 넘어진 거 아닌가. 그러면 이렇게 윈윈을 하면 우리 수익의 일부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요? 웨스팅하우스? 일부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웨스팅하우스의 일부 아마 일감을 줄 것 가야되니까.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여기서 합의한 이유는 아마 앞으로 우리 수출할 때마다 걸고 넘어질 거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그리고 어쨌든 미국과의 관계도 있다 보니까 그냥 마냥 이거를 그냥 웨스팅하우스 배척하기도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건은 알려지진 않았어요. 알려지진 않았지만 어쨌든 합의를 했기 때문에 합의를 한다면 결국엔 우리가 원전 수출하는데 이제 걸림돌은 없어요. 이제 우리는 이제 그리고 오히려 미국과 이제 같이 협업해서 같이 할 수 해서 있어요. 또 세계적인 경쟁력도 지금 갖고 예. 있는 업종이고. 예. 그리고 이걸 트럼프가 또 싫어할 이유도 없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 또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뉴스는 어쨌든 원전주가 요새 또 갑자기 좀 안 좋았지만 최근에 좀 우리가 반길 수 있는 되게 좋은 뉴스가 나온 것 같습니다. 염 이사님이 선정한 이번 주의 보고서는 어떤 주제인가요? 네, 이번 주에 이제 보고서는 유진투자증권의 양승윤 연구원님이 다가오는 트럼프 2.0의 시대라는 제목인데 이게 조선업종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트럼프 이기 시작 앞두고 이제 최근에 인사청문회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인사청문회 전에 나온 자료니까 그거 감안해 주시면 되겠고 국방부 넘버원이 아니라 넘버 3가 국방 차관 중에 엘브리치 콜비가 있대요. 이 사람을 주목을 해야 된다고. 이 사람이 실세다. 본인이 봤을 때는. 왜냐하면 2018년에 국가 방위 전략을 수립한 사람이래요. 그래서 당시에 그 국가 방위 전략에 뭐가 들어갔냐면 중국을 미국의 전략적 경쟁 상대로 지목했던 그 보고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데 그럼 트럼프 2기에는 미 국방부의 실질적 군사 전략과 정책 담당할 가능성이 높대요.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얘기를 하는지가 되게 또 중요해지겠죠. 근데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작년 말에
저도 우리나라에서 발간된 줄 알고 한번 찾아봤는데 우리나라에 아직 안 나왔고 일본에서 발간된 이 사람이 저서가 있어요. 이름이 아시아 퍼스트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나와 있냐면 동아시아에 대한 전략이 나와 있어요. 실제 이 사람이 썼던 거예요. 그래서 대중국 견제를 계속해야 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군사력이 있어야 된다. 무조건. 그러니까 소프트 파워보다 이거는 부차적인 거고 각각 자주국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위비 투자를 늘려야 된다는 얘기고 미국이 집중할 지역은 여러 군데 분산돼 있죠. 유럽도 있죠. 중동 있고 여기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아시아에 다 집중해야 된다. 모든 이제 이 집중적인 왜냐하면 중국이 결국 군사력 투입할 것 같다. 이 얘기는 대만 침공한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만 침공을 실제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이. 근데 그래서 유럽과 중동에 한눈 팔면 안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고. 근데 여기 핵심 뭐죠? 그 동맹국과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은 군사력에서 배가 없어요. 군함 건조능력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동맹국과 조선업종에서 이렇게 좀 서로 좀 합의를 해서 같이 나가야 된다. 이런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책에서 나온 내용대로 할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이 사람이 사실 실세가 된다면 지금 트럼프도 근데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의 조선업 좀 도움을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예. 군함 수리도 필요하다. 근데 이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선 당연히 조선업종이 이제 방위 산업에서 상당히 큰 축을 또 담당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미국의 방산 지역적 우선순위가 그 유럽, 중동, 아시아 태평양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바꾸겠다는 거예요. 아시아 태평양 1순위, 중동이 2순위, 유럽. 이제 유럽은 왜냐하면 전쟁이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선순위 좀 멀어지겠죠. 그래서 한국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이제 미국의 함정을 건조할 가능성도 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본은 실제 미군의 함정을 전투함 같은 거 유지보수 해주고 있어요. 오래된 일본이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전투함이 아니라 비전투함 있죠. 뭐 전투함을 좀 옆에서 도와주거나 그거는 해주는데 전투함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이제 갈 수 있는 길도 또 조만간 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업종 입장에선 상당히 좋고 또 조선만이 아니라 방산이라든가 미국의 국방 정책이 사실 우리나라에 영향을 너무 많이 주니까 앞으로 여러분들도 엘브리치 콜비라는 사람이 혹시 어떤 얘기들을 하는지도 향후에 계속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그 같습니다. 책도 한번 봐야겠네요. 네. 언뜻 드는 생각에 그럼 좀 협상의 지지대가 좀 있다. 예. 관세나 뭐 방위비나 예. 이 아시아의 중요성 같은 걸 보면 그렇게 뭐 아주 나쁜 비관적이지는 않을 수 있다 이런 맞아요. 생각도 좀 들긴 그러니까 하네요. 트럼프 스톰이라고 해서 위기가 아니라 어떤 이제 신문 기사를 보니까 기획 기사 나온 거 보니까 기회도 많다. 그러니까 이 대표적인 게 네, 우리가 군함 같은 거 만들어 줄 수도 있고 뭐 변압기도 마찬가지고 하이브리드 카도 사실 미국이 못 만들거든요. 여러 면에서 한국이 협상력만 잘 발휘하면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트럼프 스톰 무조건 위기라고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 좋은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